한국인 따위가 암산으로 풀었다고? 계산기도 안 쓰고 말이야?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이준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들이 따가웠죠.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말도 안 돼. 분명히 컨닝했을 거야. 아니면 미리 문제를 알고 있었거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준호는 교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사실 준호가 이 학교에 오게 된 건 불과 3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뉴욕 퀸즈의 낡은 아파트에서 할머니가 미역국을 준호 앞에 놓았어요. 준호야, 오늘부터 새 학교 간다고 떨리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준호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었죠. 할머니, 저 영어 아직 서툴러요. 괜찮다. 우리 준호는 수학 천재잖니. 숫자는 세계 공통어를 한다. 할머니의 눈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걱정을 준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6년 전 그 끔찍한 교통사고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수학 교수였죠. 어린 준호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수학은 진실을 말하는 언어란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언어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의 따뜻한 기억이 지금의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링컨 고등학교 2학년 수학교실. 마가렛 스미스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적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교실은 조용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계산기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만 유일하게 계산기가 없었죠. 살 여유가 없었거든요. 준호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마가렛 선생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네가 풀 수 있다고? 네, 선생님. 칠판 앞에선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준호는 분필을 들었어요.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별로 생각해 보렴. 준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적분 공식이 술술 풀려나갔습니다. 계산기 없이 오직 머릿속 계산만으로 말이에요. 3분 만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마가렛 선생님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게 맞나? 선생님이 계산기로 확인해 봤어요. 정답이었습니다. 어떻게 계산기 없이 이걸 풀었지?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 반응은 준호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저건 뭔가 이상해. 아시아 애들은 원래 수학 잘하잖아. 특별할 거 없어. 근데 계산기도 안 쓰고 저렇게 빨리 푸는 게 정상이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급식 트레이를 들고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도 아이들이 피하듯 자리를 비웠습니다. 결국 혼자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어요. 키 큰 백인 소년 브래드 존슨이었어요. 그의 뒤로 친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야, 너 아까 수학 시간에 뭔 수작 부린 거야? 브래드의 목소리에 적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야, 브래드,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곱슬머리에 안경을 쓴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제이슨 워커였어요. 제이슨, 넌 상관하지 마. 새 친구를 괴롭히는 걸 어떻게 가만히 봐? 그만해. 제이슨이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브래드가 인상을 찌푸렸지만 결국 돌아갔어요. 안녕, 난 제이슨이야. 넌? 이준호예요. 아니, 준호. 준호구나. 잘 부탁해. 제이슨의 환한 미소에 준호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땠니? 그냥 괜찮았어요. 준호는 차마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걱정할까 봐서였습니다. 우리 준호 힘들면 언제든 할머니한테 말해. 알았지? 할머니의 따뜻한 손이 준호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밤늦게 준호는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문제집이었어요. 아버지,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조용한 방 안에서 준호의 속삭임이 울렸습니다. 문제집 첫 페이지에 적힌 아버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학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만 진실을 보여준다. 준호는 연필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은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준호는 복도를 걷다가 자신의 사물함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물함 문에 계산기 도둑이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손이 떨리며 그 쪽지를 떼어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이들이 킬킬거리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저런, 벌써 유명해졌네. 누군가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팀을 나누는 시간인데 준호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서 맨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한 팀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준호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았습니다. 농구를 하는 동안 브래드가 일부러 준호를 밀쳤어요. 준호가 바닥에 넘어지자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미안, 못 봤어. 브래드의 가짜 사과가 더욱 모욕적이었어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소는 언제나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준호가 어느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면 아이들이 여기 자리 없어라며 가방으로 자리를 막았습니다. 결국 쓰레기통 옆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았어요. 목이 메어오는 느낌이었죠. 야, 저기 봐. 혼자 앉아서 뭔가 이상한 거 먹고 있어. 냄새 나지 않아? 마늘 냄새 같은데.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이슨이 트레이를 들고 다가왔어요. 여기 앉아도 돼?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제이슨이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너 괜찮아? 아까 체육 시간에 브래드가 너무 심했던데. 괜찮아. 익숙해. 익숙하다고? 그게 익숙해질 일이야? 제이슨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걱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준호에게는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작년에 괴롭힘 당했거든. 제이슨이 갑자기 털어놓았어요. 내가 너무 공부만 해서 너들하고 놀렸어. 매일 사물함에 공부벌레라고 낙서하고 안경 부러뜨리고 그랬지. 준호가 제이슨을 바라봤습니다. 제이슨의 눈에 아픈 기억이 어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냈어? 이긴 게 아니라 버틴 거야. 그리고 진짜 친구가 생겼어. 바로 너처럼. 제이슨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퍼졌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제이슨이 준호를 도서관으로 데려갔어요. 여기가 내 은신처야. 조용하고 평화로워. 도서관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수학 코너에 앉아서 제이슨이 준호에게 물었어요. 너 정말 수학 천재구나.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어? 아버지가 수학 교수셨어.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거든. 아버지가 교수셨다고? 지금은 뭐 하셔?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6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미안해. 몰랐어. 제이슨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 수학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언어라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언어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연구실에는 온통 수학 공식으로 가득했어. 칠판 4개에 빼곡히 적혀 있었지. 나는 그걸 보면서 자랐거든. 그럼 너에게 수학은 뭐야? 아버지와 이어주는 다리 같은 거야. 수학 문제를 풀 때면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 같거든. 제이슨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교 시간, 준호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브래드와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일부러 준호의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조심해, 아시안보이.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수학 교재들이 흩어졌어요. 아이들이 킬킬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제이슨이 달려와서 같이 책을 주워 담았어요. 언젠가는 저 친구들도 네 실력을 인정하게 될 거야. 정말 그럴까? 당연하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야.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준호야,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는구나. 할머니의 예리한 관찰력에 준호는 놀랐어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니?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속지 않으셨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젊었을 때도 어려운 일이 많았단다. 1960년대에는 정말 가난했거든.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들었지. 할머니의 눈에 먼 기억이 어려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네 증조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다. 가난해도 실력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면 된다고.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으셨어요. 너도 그렇게 하면 돼. 네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보여주렴.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보는 법이야.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준호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문제집을 펼치고 연필로 차근차근 계산했습니다. 미적분, 통계, 기하.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풀렸어요. 문제를 풀 때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저 포기하지 않을게요. 조용한 밤에 준호의 다짐이 울려 퍼졌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희망의 별들 같았어요. 내일도 힘들겠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이슨이라는 진짜 친구도 생겼고 할머니의 사랑도 있으니까요. 연필을 꽉 쥔 준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수학이라는 무기로 모든 편견을 깨뜨려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주째 되는 목요일 중간고사 날이었습니다. 수학교실에는 30개의 책상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가운데 아이들은 모두 계산기와 연필을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준호만 유일하게 계산기가 없었어요. 사려고 했지만 할머니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며 연필을 꽉 쥐었습니다. 마가렛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주며 말했어요. 시간은 90분입니다. 계산기 사용 가능하고 부정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의 시선이 준호에게 잠깐 머물렀어요. 그 시선에서 의심의 빛이 느껴졌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미적분 응용 문제, 통계 확률, 삼각함수, 모두 아버지와 함께 풀어봤던 유형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해법이 떠올랐어요. 복잡한 적분 문제였지만 부분 적분을 2번 사용하면 간단히 풀릴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연필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분이 지났을 때
준호는 벌써 5문제를 풀었어요. 주변 아이들은 아직 2문제도 못 푼 상태였습니다. 브래드가 고개를 돌려 준호의 답안지를 힐끗 봤어요.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자신은 계산기로도 아직 3문제밖에 못 풀었는데 말이에요. 저놈이 어떻게... 브래드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40분이 지나자 준호는 모든 문제를 다 풀었어요. 답안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며 실수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강조하셨던 습관이었죠. 검산이 생명이다, 준호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가렛 선생님이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준호 앞에 왔을 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호의 답안지를 내려다보는 선생님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이미 모든 문제가 풀려 있었거든요. 이준호, 정말 다 풀었나? 네, 선생님. 계산기도 없이? 네.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복도로 나왔어요. 준호가 지나가자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의 뭔가 이상하지 않아? 계산기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어? 분명히 문제를 미리 봤을 거야. 아니면 컨닝 페이퍼를 숨겨놨거나. 아이들의 시선이 준호를 향했어요. 호기심이 아닌 의심의 시선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제이슨이 준호 옆으로 다가왔어요. 준호야, 괜찮아? 애들이 너무 심하게 말하네. 괜찮아. 익숙해졌어.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너 정말 대단해. 나는 계산기 써도 겨우 8문제밖에 못 풀었는데. 고마워, 제이슨. 제이슨의 순수한 칭찬이 준호의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그때 브래드가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어요. 야, 아시안보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었어? 브래드의 목소리에 적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했어. 공부했다고? 말도 안 돼.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브래드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키가 큰 그의 그림자가 준호를 덮었어요. 혹시 네 나라에서는 시험 전에 문제를 미리 알려주나?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계산기 없이 대학 수준 문제를 푼다고?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교내 방송이 울렸어요. 이준호 학생은 교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교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가렛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채점이 끝난 시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보세요, 이준호.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당신은 만점입니다.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계산기 없이 이런 점수가 나온다는 게 이상합니다. 선생님, 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9번 문제는 대학교 2학년 수준인데 5분 만에 풀었더군요. 선생님이 시험지를 들어보였어요. 준호의 깔끔한 풀이 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문제를 내주시면 다시 풀어보겠어요. 준호가 간청하듯 말했어요. 정말로? 마가렛 선생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런 제안을 할 리 없었거든요. 선생님이 칠판에 새로운 문제를 적었어요. 삼중적분 문제였습니다. 이걸 풀어보세요. 계산기 없이요. 준호가 일어서서 칠판 앞에 섰어요. 분필을 잡은 손이 살짝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삼중적분은 순서가 중요하다.
가장 간단한 변수부터 적분하렴. 준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좌표 변환, 적분 순서 바꾸기, 부분 적분. 복잡한 과정이 차근차근 풀려나갔습니다. 10분 만에 정답이 나왔어요. 마가렛 선생님이 계산기로 확인해 봤습니다. 정답이었어요. 이상하군요. 정말 이상해요. 선생님이 중얼거렸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학을 가르치나요? 아버지가 수학 교수셨어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렇다 해도 이건 너무... 선생님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다음 주에 있을 수학 경시대회 대표 선발전에서 당신을 제외하겠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요? 성적은 좋았잖아요. 의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어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입니다. 준호의 가슴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수학 경시대회는 준호의 꿈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회색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지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조용한 속삭임이 버스 창문에 스며들었어요. 실력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피부색과 국적이 먼저 보이는 세상에서 과연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한 준호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따라왔습니다. 저 애가 그 한국애야? 경시대회에서 제외됐다며? 역시 뭔가 수상했던 거야. 소문은 하루 만에 학교 전체로 퍼졌어요. 준호가 부정행위 의혹으로 경시대회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물함을 열려는데 또다시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컨닝 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그 쪽지를 구겨버렸어요. 1교시 영어 시간, 준호가 교실에 들어가자 30명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요. 하지만 그 시선은 호기심이 아닌 경계심이었습니다. 평소 앉던 자리로 가려는데 옆자리 여학생이 가방으로 자리를 막았어요. 여기 앉으면 안 돼요. 다른 데 앉아요.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맨 뒤 구석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이 조별 과제를 내줬는데 아무도 준호와 팀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억지로 한 조에 끼워 넣었지만 조원들은 준호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급식소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준호가 어느 테이블에 앉으려고 해도 아이들이 노골적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리 가. 너랑 같이 앉기 싫어. 컨닝하는 애랑 밥 먹으면 우리까지 의심받을까봐. 결국 준호는 화장실 앞 복도 바닥에 앉아서 점심을 먹어야 했어요. 차가운 바닥이 몸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려는데 목이 메어 삼킬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제이슨이 준호를 찾아다녔어요. 복도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는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준호야, 여기 있었구나. 찾았어. 제이슨이 옆에 앉으려고 하자 다른 아이들이 지나가며 말했어요. 제이슨, 저 애랑 어울리면 너까지 이상하게 보일 거야. 걔랑 친하면 안 좋을 텐데. 제이슨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친구를 도와주고 싶지만 자신도 따돌림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준호야, 나는. 제이슨이 말을 망설였어요. 그 순간 준호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괜찮아, 제이슨. 넌 나 때문에 피해받을 필요 없어. 방과 후 준호가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고 있을 때 브래드와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야, 컨닝 킹. 오늘은 어떤 수작 부릴 거야? 브래드가 준호의 수학 교재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문제집이었어요. 아, 이거 네 비밀 무기구나? 여기에 답이 다 적혀 있나? 브래드가 문제집을 발로 차며 놀렸어요. 준호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주세요. 뭐라고? 큰 소리로 말해봐. 브래드가 준호의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준호가 벽에 부딪히며 등이 아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선생님들까지 준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체육 선생님은 준호를 팀에서 제외시켰고 영어 선생님은 발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장 선생님까지 복도에서 만나면 피하듯 지나갔어요. 의욕이 있는 학생은 신중히 관찰해야 한다는 마가렛 선생님의 말이 교사들 사이에 퍼진 것 같았어요. 준호는 학교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된장찌개를 보며 준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할머니, 왜 그러니, 우리 준호? 학교에서 힘들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컨닝했다고 해요. 선생님도 저를 의심하시고 경시대회에서도 제외됐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두 저를 피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쉬는 시간 보내고, 결국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준호를 꽉 안아주셨어요. 할머니의 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지만 할머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할머니가 무능해서.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할머니가 너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온 것 같아서.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며칠 후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현기증을 호소하시며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울 뿐이야.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준호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병원에 모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스트레스성 고혈압이네요.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충분한 휴식과 약물 치료가 필요해요. 병원비가 $500나 나왔어요. 준호는 할머니의 지갑에서 마지막 돈이 나가는 걸 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준호는 계산을 해봤어요. 집세, 전기료, 할머니 약값까지 더하면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할머니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는데 몸이 아프시니 일을 못하게 됐어요. 할머니, 제가 아르바이트 구할게요. 안 돼. 너는 공부해야 해. 하지만 돈이 필요해요. 할머니가 다시 일하면 돼. 하지만 할머니의 몸 상태로는 무리였어요. 그날 밤 준호는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수학 문제집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모르겠었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아버지, 저 포기하고 싶어요. 준호가 아버지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의 문제집을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수학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였지만 더 이상 희망의 별빛 같지 않았어요. 그냥 차가운 전구들일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더 이상 닦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도 아프고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살자. 준호는 수학 천재라는 꿈을 버리기로 했어요. 그 꿈이 너무 큰 상처만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로 포기할 거니? 준호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려 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자신의 목소리 같기도 했어요. 고민이 깊어질수록 밤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할머니가 한약을 끓이고 계실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문을 열어보니 제이슨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수학 문제집과 간식이 들려 있었어요. 제이슨? 어떻게 우리 집을? 주소는 학교 명단에서 찾았어. 들어가도 돼? 제이슨의 얼굴에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나오셔서 제이슨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준호 친구구나. 어서 들어와. 거실에 앉은 제이슨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이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주에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나도 겁이 났어. 다른 애들이 나까지 따돌릴까봐. 괜찮아, 제이슨. 이해해. 아니야, 괜찮지 않아. 진짜 친구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제이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너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잤어. 너는 정말 대단한 애인데 왜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지 화가 나. 제이슨이 가져온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거 봐. 지난 3년간 우리 학교 수학 경시대회 기출문제야. 이걸 왜 가져왔어? 너한테 증명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문제들을 계산기 없이 풀면 누구도 네 실력을 의심할 수 없을 거야. 제이슨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리고 내가 영상으로 찍을 거야. 네가 푸는 과정을 전부 기록해서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정말로? 응. 이번엔 내가 너를 도울게. 할머니가 따뜻한 차와 호떡을 가져오셨어요. 제이슨, 고마워. 우리 준호한테 이런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할머니, 준호는 정말 천재예요.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잘해요. 제이슨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어제 많이 생각해 봤단다.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수학을 포기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할머니가 잠깐 방에 들어가셨다가 오래된 편지 봉투를 가져오셨어요. 이건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쓴 편지야. 네가 힘들 때 읽으라고 하셨는데. 준호의 손이 떨리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사랑하는 아들 준호에게.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아직 10살이구나. 하지만 언젠가 너에게 힘든 일이 생길 것을 아빠는 알고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학은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언어란다. 1 더하기 1은 언제나 2이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야.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수학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만약 네가 수학으로 힘들어한다면 그건 수학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단다. 제이슨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빠는 네가 수학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라고 믿어. 사랑한다, 준호야. 편지를 다 읽고 난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이슨, 정말로 도와줄 거야? 당연하지. 끝까지 함께 할게. 할머니, 저 다시 해볼게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할머니가 준호를 꽉 안아주셨어요. 그래, 우리 준호. 그게 맞아. 제이슨이 첫 번째 문제를 꺼냈어요. 2021년 주 대회 결승 문제였습니다. 이건 당시 1등한 학생도 계산기로 25분 걸렸던 문제야. 준호가 문제를 들여다봤어요.
복잡한 미분방 정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어요. 며칠 만에 다시 잡는 연필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별로 생각해 보렴. 15분 만에 답이 나왔어요. 제이슨이 계산기로 확인해 봤는데 정답이었습니다. 대박! 진짜 대박이야. 제이슨이 소리쳤어요. 다시 한번 풀어봐. 이번엔 내가 영상으로 찍을게. 두 번째 문제는 더 어려웠어요. 하지만 준호는 더 자신감 있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12분 만에 또 정답이 나왔어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너 정말 천재야.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중년의 백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는 톰 워커예요. 혹시 제이슨이 여기 있나요? 아, 제이슨 아버지시군요. 들어오세요. 제이슨의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그는 거실에서 준호가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친구가 제이슨이 말했던 한국 학생인가요? 톰이 준호의 문제풀이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이 문제 제가 대학교 때 배운 건데요. 톰은 공학 전공자였어요. 계산기 없이 이걸 푼다고요? 정말 놀랍네요. 아버지, 준호는 정말 천재예요. 근데 학교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제이슨이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군요. 이런 재능을 가진 학생을 의심한다니. 톰이 명함을 꺼냈어요. 제가 지역교육위원회에 아는 분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드려야겠네요. 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물론입니다. 재능은 존중받아야 해요. 더군다나 이런 놀라운 재능은 더욱 그렇죠. 제이슨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아버지 최고예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톰과 제이슨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톰이 김치찌개를 먹으며 감탄했어요. 준호 할머니, 요리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고마워요. 우리 준호 좋은 친구들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밤이 되어 제이슨과 톰이 집으로 돌아갈 때 제이슨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월요일에 학교 가면 더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고마워, 제이슨. 그리고 내 아버지가 교육위원회에 연락할 거야. 뭔가 바뀔 수도 있어. 준호가 처음으로 며칠 만에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톰이 준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서랍에서 아버지의 문제집을 다시 꺼냈어요. 며칠 전에 덮어둔 그 문제집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니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어요. 수학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만 진실을 보여준다. 준호는 연필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정말로 끝까지 해볼게요.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였어요. 이번에는 다시 희망의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준호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여전히 시선은 따가웠지만 제이슨이 당당하게 준호 옆을 걸었습니다. 준호야, 고개 들어.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제이슨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주말 동안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브래드가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어요. 컨닝 킹이 아직도 학교에 나와? 하지만 이번에는 제이슨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브래드, 그만해. 준호는 정말 실력이 있는 애야.
1교시가 시작되기 전 교내 방송이 울렸어요. 이준호 학생과 제이슨 워커 학생은 즉시 교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준호와 제이슨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로버트 해리슨 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마가렛 선생님과 모르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학생들. 교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이분은 주교육위원회에서 오신 캐서린 데이비스 님입니다. 중년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학생들. 이준호 학생에 대한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또 문제가 생긴 건가 싶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에요. 캐서린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제이슨 학생의 아버지께서 이준호 학생의 뛰어난 수학 실력에 대해 알려주셨거든요. 제이슨이 준호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준호 학생, 지금 제가 내는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나요? 캐서린이 종이에 뭔가를 적었어요. 복잡한 수식이었습니다. 이건 주대회 예선 수준의 문제입니다. 계산기 없이 풀 수 있나요? 준호가 문제를 보니 미분방 정식이었어요. 어렵긴 했지만 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준호가 교장실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들었어요. 준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미분방 정식을 단계별로 풀어나갔습니다. 변수 분리, 적분, 상수 결정. 모든 과정이 술술 풀려나갔어요. 캐서린이 감탄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마가렛 선생님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어요. 8분 만에 정답이 나왔어요.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캐서린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준호 학생, 당신은 정말 천재네요. 캐서린이 마가렛 선생님을 돌아봤어요. 마가렛 선생님, 이 학생을 왜 경시대회에서 제외시키셨나요? 마가렛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너무 빨리 푸는 게 의심스러워서. 의심스럽다고요? 이런 실력을 보고도요? 캐서린의 목소리에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 학생의 재능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교장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이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주에 있을 주대회 예선에 특별 전형으로 참가할 수 있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캐서린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학교 대표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참가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죠. 그때 문이 열리며 브래드가 들어왔어요. 복도에서 대화를 엿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브래드가 항의했어요. 저는 학교 대표인데 왜 저 애가 특별 전형으로 나가요? 캐서린이 브래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안 하나 드릴게요. 두 학생이 직접 겨뤄보는 건 어때요? 교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공개적으로 실력을 겨루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거예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캐서린이 설명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수학 대결을 합니다. 승자가 주 대회에 학교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브래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좋아요. 받아들이겠어요. 준호가 망설였어요. 온 학교가 지켜보는 앞에서 대결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제이슨이 준호의 어깨를 톡톡 쳤어요. 준호야, 할 수 있어. 네 실력을 보여줄 때야. 점심시간이 되자 학교 전체가 이 소식으로 들썩였어요. 한국 애가 브래드랑 수학 대결한다며? 브래드가 작년주 대회 3등인데 이길 수 있을까? 근데 그 애 정말 계산기 없이 풀어?
복도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어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아이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급식소에서 준호와 제이슨이 앉아 있을 때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준호, 정말 브래드를 이길 수 있어? 우와, 대박이다. 전교생 앞에서 대결이라니. 나는 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 처음으로 호의적인 반응이었어요. 준호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브래드 무리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마가렛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었어요. 캐서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학생의 재능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준호에게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 그날 저녁 준호가 할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온 학교가 지켜보는 앞에서. 걱정하지 마라, 준호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지 할머니가 제일 잘 알잖니.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으셨어요. 네 아버지도 분명 하늘에서 응원하고 계실 거야.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서 용기가 솟아났어요. 제이슨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준호야, 내일부터 같이 연습하자. 우리 집에서 모의고사 보는 거야. 정말? 응. 내 아버지도 도와주기로 하셨어. 그분이 공학과 출신이라 고급 수학 문제 많이 알거든. 제이슨의 목소리에 흥분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로 네 실력을 모두에게 보여주자.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의 문제집을 펼쳤어요. 이번에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드디어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온 거니까요.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로 해내겠어요. 수학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드릴게요.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이제 그 불빛들이 응원의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금요일까지 4일.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어요. 화요일 방과 후 준호는 제이슨 집으로 향했어요. 제이슨의 집은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거실에는 큰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어서 와, 준호야. 제이슨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각종 수학 문제집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톰 아저씨가 나오셔서 인사해 주셨어요. 준호,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준비해보자. 내가 대학교 때 풀었던 문제들을 가져왔어. 톰 아저씨의 눈에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어요. 자, 이건 실제 주 대회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야. 톰 아저씨가 문제지를 준호 앞에 놓았어요. 총 10문제, 90분 제한이었습니다. 제한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풀어봐. 브래드는 계산기를 쓸 테니까 속도가 중요해. 준호가 문제를 보기 시작했어요. 미적분, 통계, 기하. 정말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정확하게 풀어야 한다. 70분 만에 10문제를 모두 풀었어요. 톰 아저씨가 채점해 보니 9문제가 정답이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해. 톰 아저씨가 감탄했어요. 내가 대학생 때도 이 정도 속도로는 못 풀었는데. 제이슨이 신나서 소리쳤어요. 준호야, 너 진짜 천재 맞아. 브래드는 상대가 안 될 거야. 하지만 준호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한 문제를 틀렸어요. 더 연습해야겠어요. 수요일 점심시간 할머니가 직접 도시락을 가져오셨어요. 학교 정문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 준호 힘내라고 특별 도시락 만들어 왔지. 도시락을 열어보니
준호가 좋아하는 불고기와 계란말이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 할머니가 항상 응원한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때 브래드가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준호를 봤어요. 할머니까지 나왔네. 겁이 나나 봐. 브래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금요일에 망신당할 준비는 됐어? 하지만 준호는 이번에 당황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담담한 준호의 대답에 브래드가 오히려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수요일 방과 후 마가렛 선생님이 준호를 교무실로 불렀어요. 준호는 또 무슨 일인가 걱정되었습니다. 이준호 앉아보세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금요일 대결을 앞두고 할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당신을 의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요.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캐서린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학생의 재능을 인정하기보다 의심부터 했죠. 마가렛 선생님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제가 학생 때는 수학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계산기 없이 그렇게 빨리 푸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정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이에요. 준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도 이해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마가렛 선생님이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건 지난 5년간 주대회 기출문제 전체예요. 출제 경향을 분석해놨어요. 준호가 파일을 받아보니 정말 자세한 분석이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어젯밤에 다 정리했어요. 이걸로 마지막 점검을 해보세요.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목요일 저녁 준호는 제이슨과 함께 마지막 모의고사를 봤어요. 이번엔 실제 대회와 똑같은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시간 측정 시작. 톰 아저씨가 스톱워치를 눌렀어요. 준호는 집중했어요.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하지만 빠르게 풀어나갔습니다. 60분 만에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채점 결과 만점이었습니다. 완벽해. 이제 걱정 없어. 제이슨이 환호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아버지, 내일 잘할 수 있을까요? 조용한 방에서 준호의 속삭임이 울렸어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수학이 정말 아름다운 언어라는 걸 모두에게 증명하고 싶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답변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밤새 앉아 계셨어요. 준호가 자는 방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부디 우리 준호가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잖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손자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브래드도 집에서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최신형 계산기 2대를 앞에 놓고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질 수 없어. 브래드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사실 지난 며칠간 준호의 실력에 대한 소문을 들으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만 있으면 나는 이길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금요일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맑은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특별히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오늘이 중요한 날이니까 든든하게 먹어. 고마워요, 할머니.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 할머니가 작은 부적을 준호에게 주셨어요. 네 아버지가 대학 입시 때 들고 간 거야. 오늘 네가 가져가.
학교로 가는 길에 제이슨이 합류했어요. 준호야, 준비됐어? 응. 최선을 다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야. 끝까지 함께 할게. 두 친구는 서로를 격려하며 학교로 향했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5교시에 강당에서 대결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진짜 실력을 볼 수 있겠네. 브래드가 이길까? 준호가 이길까? 나는 준호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 학생들의 반응이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제이슨,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운명을 바꿀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5교시 시간 링컨 고등학교 강당에는 80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2개의 책상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강당을 가득 메웠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준호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브래드는 작년주 대회 3등인데 무대 옆에서 준비하고 있던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이슨이 준호 옆에서 응원했어요. 준호야, 긴장하지 마. 평소처럼만 하면 돼. 로버트 교장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랐어요. 오늘 특별한 수학 대결을 위해 모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두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의 수학 에이스, 브래드 존슨. 브래드가 당당하게 무대에 올라왔어요. 학생들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는 최신형 그래픽 계산기 2대를 책상에 놓았어요. 그리고 도전자 이준호. 준호가 무대에 올라서자 박수 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이슨과 몇몇 학생들이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는 간단한 연필 2자루만 꺼냈어요. 캐서린이 심판석에 앉았고 마가렛 선생님과 다른 수학 선생님들도 함께 했어요.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캐서린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총 5문제, 90분 제한입니다. 모든 과정은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계산기 사용은 허용됩니다. 브래드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스크린에 떴어요. 복잡한 연산 문제였습니다. 3차방 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브래드가 즉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잠시 문제를 바라보더니 연필을 들었어요.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일수록 단순한 원리가 숨어 있단다. 준호가 인수분해를 시작했어요. 복잡한 식이 점점 간단해졌습니다. 8분 후 브래드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완성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브래드의 답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1분 후 준호도 손을 들었어요. 준호의 답안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캐서린이 확인해 보니 둘 다 정답이었어요. 1라운드는 무승부입니다. 브래드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풀이 과정을 본 수학 선생님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복잡했어요. 삼각함수와 로그가 복합된 문제였습니다. 브래드가 계산기에 공식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 복잡한 식이라 여러 번 입력해야 했습니다. 중간에 실수가 있었는지 계산기에서 오류 메시지가 떴어요. 이상하네. 브래드가 당황하며 다시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준호는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해 식을 변형했습니다. 준호의 풀이가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나타났어요.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
계산기 없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 준호는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이용해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그의 성질까지 적용해서 놀랍도록 우아한 해법을 보여줬습니다. 15분 만에 준호가 완성했어요. 브래드는 아직도 계산기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부족으로 브래드는 미완성입니다. 2라운드는 이준호 승리. 세 번째 문제는 실생활 응용 문제였어요. 복잡한 최적화 문제였습니다. 한 회사가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브래드는 외운 공식들을 떠올리려 했지만 이런 유형은 처음 봤어요. 어떤 공식을 써야 할지 몰라서 헤맸습니다. 준호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어요. 미분을 이용한 최적화 문제라는 걸 알았죠. 문제의 핵심을 찾아야 해. 준호가 차근차근 조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해결 과정이 스크린에 나타나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먼저 변수를 설정하고 제약 조건들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목적 함수를 세운 다음 미분을 이용해 최소값을 구했습니다. 브래드는 여전히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어요. 암기한 공식들만으로는 이런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20분 만에 준호가 또 완성했어요. 3라운드도 이준호 승리.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네 번째 문제는 기하학 증명 문제였어요. 계산기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브래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문제는 공식 암기로는 절대 풀 수 없었거든요. 준호는 침착하게 도형을 분석했어요. 보조선을 그어가며 단계적으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합동과 닮음의 성질을 이용하면 준호의 증명 과정이 논리적으로 전개됐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하학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브래드는 손도 못 대고 있었어요. 마지막 5번째 문제가 나왔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급수의 수렴성을 판정하고 합을 구하시오. 브래드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급수 문제는 계산기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준호는 문제를 보자마자 접근법이 떠올랐어요.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특별히 가르쳐 주셨던 거야. 준호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급수의 일반항을 분석하고 수렴 반경을 구했습니다. 25분 만에 준호가 모든 문제를 완성했어요. 브래드는 마지막 2문제를 아예 손도 못 댔습니다. 최종 결과가 발표됐어요. 이준호 5문제 정답, 브래드 존슨 2문제 정답. 강당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와, 대박. 진짜 천재네. 브래드를 완전히 압도했어. 제이슨이 가장 크게 소리쳤어요. 준호야, 너 정말 최고야. 브래드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계산기에만 의존하고 공식만 암기했던 자신과 수학의 본질을 이해하는 준호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브래드가 천천히 일어나서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축하해. 너가 진짜 수학 천재야. 브래드가 손을 내밀었어요. 진심 어린 인정이었습니다. 나는 수학을 잘못 배웠구나. 마가렛 선생님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이준호, 정말 놀라운 실력이었어요. 선생님의 목소리에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급수 문제. 저도 풀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정말 수학 그 자체예요. 캐서린도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이제 아무도 당신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800명의 학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길고 긴 기립박수였습니다. 준호. 학생들이 준호의 이름을 외쳤어요. 며칠 전까지 따돌렸던 그 학생들이었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다본 강당의 모습이 꿈만 같았어요. 드디어 자신의 진짜 실력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수학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어요. 준호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모든 편견과 의심이 사라졌어요. 준호는 더 이상 의심받는 학생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수학 천재가 되었습니다. 강당에서 나오는 준호를 학생들이 둘러쌌어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준호, 정말 대단했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어? 나도 수학 좀 가르쳐 줄래? 며칠 전까지 피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준호에게 다가오려 했어요. 준호는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준호야, 이제 네가 학교의 스타야. 정말 꿈 같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로버트 교장이 다가왔어요. 평소의 권위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이준호 학생. 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정말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신에게 편견을 가졌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교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주변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가 당신을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가렛 선생님도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준호, 정말 미안해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제가 30년 교직 생활에서 만난 가장 뛰어난 학생이에요. 그런데 저는 편견 때문에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수학이 뭔지, 진짜 가르침이 뭔지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도 많이 배웠어요. 준호의 따뜻한 대답에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점심시간 급식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준호가 들어서자 여러 테이블에서 손짓했습니다. 준호, 여기 앉아. 우리랑 같이 먹자. 수학 문제 하나만 가르쳐줘. 며칠 전까지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던 것이 거짓말 같았어요. 준호는 제이슨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너 정말 유명해졌어. 제이슨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그때 브래드가 트레이를 들고 다가왔어요. 준호가 긴장했지만 브래드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준호, 여기 앉아도 돼? 응, 물론이야. 브래드가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나는 수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외운 거였구나. 브래드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너한테 배우고 싶어? 정말 수학이 뭔지 알고 싶어? 방과 후 학교 앞에 뉴스 차량들이 몰려왔어요. 지역 언론에서 오늘의 대결 소식을 들었던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뉴욕 지국입니다. 이준호 학생과 인터뷰 가능할까요? 뉴욕 타임스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요. 갑자기 몰려든 기자들의 준호는 당황했어요. 제이슨과 캐서린이 준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학생이 아직 어리니까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캐서린이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간단한 인터뷰가 진행됐어요. 카메라 앞에 선 준호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준호, 오늘 기분이 어때요? 아직도 꿈 같아요. 하지만 정말 기뻐요. 계산기 없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 수 있었나요? 아버지가 수학 교수셨어요. 어릴 때부터 수학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준호의 대답에 기자들이 감동했어요. 집에 돌아온 준호를 할머니가 눈물로 맞아주셨어요. 우리 준호,
정말 잘했구나. 할머니가 준호를 꽉 안아주셨어요. TV에서 봤어.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할머니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야, 네 노력의 결과야. 할머니가 특별히 준비한 저녁상을 차려주셨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던 중 캐서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준호, 축하해요. 내일 공식적으로 주 대회 참가가 확정될 예정이에요. 정말요? 네. 그리고 주 교육위원회에서 특별 장학금도 제안했어요. 준호와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꿈만 같아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제이슨과 톰 아저씨가 축하하러 왔어요. 손에는 축하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축하해. 제이슨이 신나서 소리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내 친구가 이렇게 대단한 애였다니. 톰 아저씨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준호, 오늘 정말 멋있었어.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 네 사람이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기쁨을 나눴어요. 며칠 후 집에는 여러 대학교에서 온 편지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MIT, 하버드, 스탠포드, 칼텍. 모두 명문 대학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 우리 준호가 이제 정말 유명해졌구나. 편지들을 읽어보니 모두 장학금과 함께 입학을 제안하는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MIT에서는 특별 프로그램 참가를 제안했습니다. 월요일 학교에 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학생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 준호. 오늘도 잘 부탁해. 수학 천재님. 선생님들도 준호를 보는 눈이 달랐어요. 존경과 기대가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교장이 직접 준호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준호, 특별 수학 프로그램을 만들어줄게. 네 실력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지. 하지만 준호는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수학 시간에 어려워하는 다른 학생들을 보면서 자신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른 친구들 수학 공부 도와줘도 될까요? 마가렛 선생님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이에요. 정말 고마운 제안이네요. 그날 저녁 준호는 아버지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싶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준호를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주 대회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준호에게는 더 큰 꿈이 생겼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이제 그 불빛들이 희망의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준호였지만 이제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방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네,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준호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빛나고 있었어요. 수학이라는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편견을 이기고 진실을 증명한 준호에게 이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편견을 이기고 진실을 증명한 준호에게 이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준호는 주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회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뒀죠. 더 중요한 건 준호가 학교에서 수학 멘토가 되어 다른 학생들을 도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브래드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브래드는 공식 암기가 아닌 진짜 수학의 원리를 배우고 있었죠. 마가렛 선생님은 준호 덕분에 새로운 교육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계산기보다 창의적 사고를, 암기보다 이해를 중시하는 수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손자의 성공이 가져다 준 기쁨과 안정감 덕분이었죠. 준호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말을 이제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수학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만 진실을 보여준다. 진실은 정말로 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한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수학이라는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며 편견의 벽을 허물고 꿈을 현실로 만든 준호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학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준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